오늘은 시장이 조금 다른 쪽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실물 경제에 대한 타격과 영향에 대한 평가들을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고요. 물론 뭐 새삼스러울 건 없습니다만 위축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긴급 진단해보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의 송원근 교수와 함께하도록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은 기업들은 애플이 먼저 글로벌 기업 중에 오늘 개장 전에 예상했던 실적에 대해서 달성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이것이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이다라고 언급을 한 것 같고요. 매크로 지표 중에는 이제 오늘 저녁에 유럽 쪽에서 독일의 이제 민간경제연구소인 제베에서 아마 경기 기대 지수를 발표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기대치는 좀 낮아진 것 같고요. 네. 자, 코로나19의 이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네. 다양한 부분에서 경제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네, 지금 우리 경제하고 관련돼서 조금 본다면은 일단 수출이 살아나다가 지금 다시 감소세로 접어드는 게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일평균 수출액이 4.8%가 증가를 해서요. 이게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반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수출이 계속 감소세를 보여왔는데 증가세로 반전된 게 이제 1월입니다. 근데 2월 달 들어서 지금 1일부터 10일까지 일평균 수출액을 보니까 다시 3.2% 감소했다. 이런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19 요 사태의 영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뭐 지금 국내 제조업들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중국 춘절의 연휴가 연장이 되면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차, 쌍용차가 공장을 휴업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와이어링 하니스 공급 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네. 현대차 울산 공장 같은 경우는 한 13일간 휴업을 했었는데 다시 이제 공장이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다시 좀 부분적으로 또 휴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뭐 기아차 소아리 공장도 그렇고 뭐 쌍용차도 지금 뭐 다시 조업을 했습니다만은 뭐 삼성, 르노 삼성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 내 부품 기업 생산 중단에 따른 부품 재고 부족으로 인해서 2월 제조업 생산도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저희가 내수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1월 말에 보면은 중국 관광객이 한 1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11%, 12% 이렇게 나오는데 2월에는 지금 더 확대되는 추세고요. 그 작년에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 중국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34.5%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 급감에 따라서 여행업이나 호텔업, 면세점이 이제 직격탄을 받고 있다. 그래서 뭐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명동하고 남대문 시장 매출이 80% 감소했다는 말도 있고, 그다음 광장시장 매출도 50에서 70% 감소를 했다. 뭐 이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체감하는 거는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항공업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동남아 관광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 항공사 중심으로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심리 지표라는 것을 무시는 못하죠. PMI도 결국에는 이게 몇 명이 저기 하느냐 약간 백분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 어떤 사태가 나오면은 과거하고 비교를 하고 그거보다 열위냐 뭐 우위냐 이 경제의 기본일 텐데요. 그렇죠? 메르스 때랑 비교를 많이 합니다. 사스 때도 그렇고. 비교 사례들이 좀 있나요? 예, 메르스 같은 경우는 뭐 사스는 조금 오래된 일이고 그때는 이제 중국 경제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타격이 그만큼 크지는 않았었고요. 메르스 때랑 비교를 해보면 메르스 때랑 지금하고 코로나19하고의 차이점은 메르스는 오롯이 좀 로컬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였고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메르스 때는 내수하고 소비의 충격이 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2015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외국인 관광객이 거의 반 정도 45.5% 감소를 했었고요. 그래서 면세점, 숙박음식업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가 위축됐었는데 당시 메르스로 인한 한국 경제 성장률 위축이 하락이 한 0.3%포인트 상당했었죠. 이 정도에 달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점이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대외 수요 위축에 따라서 수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애플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좀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요.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장기화한다면은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보면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글로벌 공급 체인에서의 중국
중요성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생산 차질을 빚고 이것이 수출에 악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내수가 위축이 되면서 우리가 좀 잘하고 있는 화장품이나 엔터테인먼트 이런 서비스 수출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중국의 생산 차질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부분이 뭐 전자기기도 있겠습니다만 기계, 화학 이런 여러 종류의 저희 주력 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는데 네. 이런 부분도 이제 수출의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한다면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은 내수 소비 이쪽보다는 오히려 이제 수출에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서 메르스 때보다도 이제 홍남기 부총리도 얘기했지만 메르스 때보다 클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계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장기화된다면은 이제 우리의 실물적인 영향은 사실 조금 배가 될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산업 구조를 말씀하셨듯이 중간재를 넣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최종재도 그쪽에 또 소비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정부 당국자들 어제 중국은 액션에 나왔고요. 뭐 네. 중국 인민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를 했고 내일 모레 이제 기준금리도 인하의 가능성이 높고 한데 홍남기 부총리도 긴급 지원책들을 내놓긴 했는데요. 네. 약발은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한 4,200억 정도 되는 대책이었기 때문에요. 이게 약발이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항공, 그다음에 해운, 관광, 외식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항공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비용항공사 최대 3천억 원 범위 안에서 긴급융자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항공기 운용 리스에 대해서도 공적 보증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제가 보기에는 크다고 보여지는데 네. 해운 같은 경우는 600억 원 규모의 해운업 전용 긴급 경영자금 신설을 했고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활용해서 인건비를 지원한다. 관광업체 같은 경우에는 500억 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서 1% 저금리로 지원을 하고 일반융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숙박업체 재산세 감면해주는 부분, 그다음에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1년 연장하거나 이제 분할 납부하게 해주는 부분, 그다음에 외식업체에 대해서도 현재 100억 원 규모의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요, 금리 0.5%포인트 인하를 하고 뭐 이런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고요, 그야말로 긴급 지원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이런 부분이 뭐 당장에 조금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한다면은 뭐 사실은 언발에 오줌 넣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속담이 분명히 있으니까. 예. 중국은 지금 부실 여신이 급증하더라도 기업들의 채무 한도에 대해서 연장을 그쪽으로 견장해주고 있더라고요. 예. 상당히 강력한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우리는 일단 기준금리를 건드리는 걸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물론 이게 부동산과 연계되어 있기도 하겠죠. 지금 현재 정부는 어떻게든지 부동산을 잡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어제 커픽스 금리 주르륵 미끄러지는 거 보니까 네네. 별로 이게 어떻게 또 엇박자인 것 같긴 한데 다음 주 금통위가 있어요. 네네. 기준금리에 대한 코멘트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준금리에 대해서 지금 뭐 지난번 금통위 때도 동결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때도 이제 인하를 하자는 의견이 뭐 아주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조금 인하하자는 의견이 소수 의견이 조금 늘어날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또 동결할 것이다. 이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처음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지 않도록 시중 유동성을 여유 있게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은 좀 인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음 이어진 말이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겠지만은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다. 그리고 코로나19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확산할지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랬을 때 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 불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부동산 문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금융 불안 등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동결을 할 가능성이 아마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워낙 금리가 사실은 낮습니다. 지금 1.25%인데 만약 여기서 동결을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진짜 제로 금리로 향해서 가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뭐 부동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금융 불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뭐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불안정한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동결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무디스도 우리 성장률 전망을 낮췄고, 예, 예. 각 IB들이 계속 낮추고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채 선물을 지금 계속 사고 있단 말이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계속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정책의 효용성은 사실 예고 안 하고 탁 내면은 효용성은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 충격도 클 수도 있겠지만 예, 예. 어떻게 될지 참 사뭇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뭐 좀 시장의 기대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 쪽에 기대를 상당히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도 그 기대는 좀 저버리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하여튼 중국 얘기니까 중국이 얼마나 이제 이 문제를 잘 넘기고 연착륙하느냐인데 네. 지금 인민대회를 연기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게 내비쳐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3일인가요? 논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영향, 여긴 지금 어떻게 지금 파악이 됩니까? 글쎄 이제 이게 코로나19가 언제 좀 일단락 되겠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동안에 뭐 사실 가늠하기는 어려운데 봄 되고 날씨 따뜻해지면은 조금 일단락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갖는다고 한다면은 네. 그러면은 중국 경제가 1분기에는 타격을 좀 크게 받았고요. 2분기부터는 다시 좀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면은 중국 경제나 세계 경제가 받을 타격은 물론 타격은 받겠지만은 뭐 최소화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구체적으로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보통 한 5.8% 예상했는데 지금 4%대로 하락을 할 전망이고요. 요거는 네. 거의 확실해질 것 같고 2분기부터 반등한다고 해도 5%대 중반 정도를 전망합니다. 아니면 5%대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에는 이제 뭐 타격이 불가피하고 중국 경제가 만약에 4%대 성장률로 간다 그러면 이건 뭐 걷잡을 수 없이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충격을 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중국 정부가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얼마나 강력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은 지금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부에서는 이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천재지변 얘기를 조항을 들더라고요. 네, 그것도 한번 봐주시죠. 그 미중 무역 합의는 이 2년간 2천억 달러 규모의 수입을 추가로 수입하기로 중국에서 약속을 했었는데 네. 이거 지켜지기는 상당히 어렵다. 쉽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도 지키기 쉽지 않은 그런 물량이었습니다. 이게 뭐 농산물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뭐 항공기라든가 이런 것도 구매를 해야 되는데 항공기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가 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농산물도 대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보면 그만한 물량을 중국에 소화하기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이거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천재지변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지금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뭐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요. 아마 공식적으로 제기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아무래도 그동안에 뭐 중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억제를 한다든가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거는 사실은 좀 다른 부분이고 그래서 미국 경제에도 충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래서 미중 무역 합의에는 좀 커다란 영향이나 뭐 네거티브한 부분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결론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는 지금 어떻게, 물론 앞서 영향도 대충 짚어봤습니다만 네. 우리 경제의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교수님께서 조금 그래도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렇게 뭐 1분기 성장률이라는 게 전기 대비 성장률인데 네. 지난 4분기가 또 정부 지출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상당히 높았습니다. 1.2%였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있고 그래서 1분기 성장률은 처음부터 낮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여기에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가지고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마이너스 성장도 현실화될 수는 있는데 뭐 여기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네. 1분기 성장률이 상당히 좀 낮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이 사태가 언제 진정되느냐가 뭐 관건입니다. 이건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건데 그렇죠. 단기간에 완화된다면 한국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럴 때 이제 뭐
효과적인 종합대책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얘기했던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수출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종합대책도 마련돼야 되고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혁신을 통한 지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경제 프레임을 좀 구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한 달여 지났는데 우리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진단을 긴급하게 해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의 송원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